2015년 2월 5일 오후 7시 50분 혼자 살고 있던 66세 김순애 씨가 사라졌다고 그분의 아들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어머니는 뭐 새벽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던 사람인데 교회도 안 가시고 또 병원 가기로 약속도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김순애 씨는 실종 신고 전날인 2월 4일 오후 8시 23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 뒤로는 집에서 나온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CCTV에 김순애 씨 말고는 아무도 찍힌 사람이 없나요? 있었습니다. 집마당으로 들어오는 흰색 트럭이 있었습니다. 트럭 주인은 최용수라는 남성이었어요. 사실 이 집이 이제 단독주택인데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크게 있고 그다음에 그 정면으로 이제 본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순애 씨가 살고 있었고 그 마당 한켠에 슬레이트로 된 그런 조그마한 별채가 있어요. 여기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용수였습니다. 아, 세입자가 있었구나. 어쨌든 순애 씨가 사라진 그때 그 이 두 사람이 집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일단은 형사는 최용수가 사는 별채에 감식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본체는 이미 했는데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후 원래 6시에 감식을 하기로 했는데 딱 3시간 전에 갑자기 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재로 본체 일부 그리고 감식을 하기로 했던 별채가 전부 다 타버립니다.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불이 나면 최용수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질렀다면 그만큼 뭔가 흔적을 지워 없애는 게 급했다라는 의미 같기도 해요. 최용수가 잠적하거나 혹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일단 방화 혐의로 잡아놓고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처음에 그 트럭이라는 게 CCTV에 잡혔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네. 트럭. 이 사진에 기계만 봐도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는데 처음에 이 기계에 대해서 의뢰를 받으셨을 때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뢰받은 게 2015년 3월이었는데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DNA 분석을 하면서 수많은 살인 사건에서 칼이라든가 낫이라든가 도끼, 뭐 망치, 쇠파이프 등 별의별 범행 도구를 다 다뤄봤어요. 심지어는 시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사용한 믹서기까지 다뤄봤는데요. 이건 정말 뜻밖이었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걸로 시신을 훼손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이게 범행 도구니까 DNA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 기계에 대한 DNA 분석 이전에 수원지검의 요청으로 DNA 감정관이 직접 사건이 일어난 집에 가서 증거도 채취하고 DNA를 분석을 했었어요. 중요 사건에서는 이렇게 사건 현장에 남은 DNA 스모킹건을 찾기 위해서 DNA 감정관이 직접 출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집에서 그 최용수가 불을 질렀잖아요. 근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상태에서 그 시료를 어떻게 채취를 한 건가요? 예, 불에 탄 상태였지만 화장실이라든가 방, 뭐 싱크대, 배수관 등에서 여러 곳에서 그 시신을 훼손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수많은 시료를 채취를 했어요. 이제 그중 몇 부분에서 이제 혈흔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DNA는 검출이 안 됐고요. 또 어쩌다가 이제 DNA가 검출된 물건들은 이 살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는 실패를 했죠. 아무래도 불이 나서 연소가 되면 DNA 증거는 맞아요. 많이 사라지나요? 사라져요. DNA가 안정적인 물질이지만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유의미한 DNA 증거를 찾는 건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증거가 지금 딱 이거 하나잖아요.
이 감식이 진짜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기계가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계에 대한 DNA 감정 결과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는 녹이 많이 쓰는 상태였고요. 흙과 함께 신체 일부로 보이는 것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살인의 증거로 제시하자면 가능한 많은 곳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신체 일부로 보이는 것들을 다 일일이 떼어내서 세척한 다음에 DNA 분석을 했고요. 기계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해를 해서 혈흔 양성을 보이는 모든 부위를 다 닦아내서 DNA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35개 이상의 부위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와, 어쨌든 정말 딱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인데 여기서 35개의 네,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네요. 네, 그런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DNA 증거 외에 중요한 아주 필요한 분석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DNA가 이미 35군데에서 나왔는데도 또 필요한 게 있다고요? 좀 전에 제가 신체 일부로 보이는 것들을 떼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것이 진짜 신체 조직인지는 분석을 해서 확정해야 하는 거고요. 이래야만 시신 훼손과 살인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NA 분석을 하면서 시료의 일부를 떼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 조직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쓰던 물건이나 먹던 음식에서도 DNA가 나올 수 있으니까 피해자의 신체 일부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 조직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받은 조직을 저희가 4에서 6 마이크로미터 아주 얇은 걸로 이제 그 파라핀을 입혀서 잘라냅니다. 그걸 잘라내서 현미경 슬라이드에 이렇게 유리 슬라이드에 올려서 헤마톡실린과 에오진이라는 염색제를 써서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혹시 그 병원에서 뭐 진단 할 때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때도 조직 일부를 띄어서 아주 얇게 잘라서 현미경 이렇게 유리 슬라이드에 올려서 현미경을 본 거를 일주일 뒤에 와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 뭐 아주 어려운 검사는 아니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사람 조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인 거죠. 이게 아주 양이 작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미경으로 보는 거니까요. 어차피 아주 작은 양이라도 저희가 검사를 해서 어떤 조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과는 예상하는 것처럼 저는 신체 조직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밝혀졌나요? 네. 종합적으로 결과를 보면은요, 근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3개, 섬유성 결합 조직이 6개, 피부 조직 1개, 또 뼈를 포함한 조직으로 보이는 게 4개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조직은 DNA 분석 결과 모두 피해자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결과와 함께 기계의 혈흔 부위를 닦아서 검출한 여러 곳의 DNA 증거와 합쳐서 살인과 시신 훼손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신의 조각, 아주 미세한 조각을 마지막 하나 남은 범행 도구에서 발견을 해내셨네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런 사건에서는 그 살인을 입증하는 것이 그만큼 까다롭고 힘든 일입니다. 드디어 검경은 방화 혐의로 구속된 최용수에게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게 됩니다. 너무 다행이고 정말 쾌거인데 한편으로는 살해당한 후에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보존하지도 못했다는 것도 확실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최영수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도다. 시신만 못 찾으면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
담당 형사가 걱정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최용수도 시신 찾았어요? 빈정거리면서. 시신 못 찾았잖아.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형사가 그랬대요. 그래 시신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시신을 못 찾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 최용수가 눈이 이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신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시신의 일부는 찾았다. 네 기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고유정 사건에서도 본 것처럼 사실 이제는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이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예. 과학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낼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형사들도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각종 판례라든지 이런 것까지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기소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그래서 잘한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결 어떻게 됐나요? 최용수는 2016년 방화, 살인, 사체 유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조직 식별 기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동료인 이완영 교수 팀에서 이런 조직 식별 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학 수사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조직 식별 기법이 뭔가요? 그러니까 시신이 없거나 일부만 있을 때 발견된 신체 조직에서 어떤 조직인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앞으로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도 마커를 이용해서 어떤 조직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거를 이제 연구 기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아주 시신이 신체의 안 극히 나오더라도 극히 일부, 그쵸? 미량만 세포 몇 있어요. 점만 나와도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범죄가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정말 상상 초월하는데 그 이상으로 과학 수사가 더 발전한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희망과 안심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 수사가 많이 발전이 되면 범인들의 어떤 이 범행 의지는 꺾이기 마련일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범죄는 반드시 잡힌다. 그렇죠. 네, 반드시 잡힌다. 이거는 아마 우리 프로그램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들 마음속으로 깊게 느끼시는 사실일 거라 생각합니다.